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5억이에요. 며느리 서지연의 목소리가 은행 창구에 울렸다. 72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다. 바로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손바닥에 뭔가를 꾹 눌러줬다. 작은 쪽지였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명희는 일어났다. 어머니, 서명부터 하고 가요. 급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펼쳤다. 며느리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3년 전 아들도 며느리가 죽였습니다. 심장이 멈췄다. 3년 전 계단 사고, 아들의 죽음. 설마 어머니, 나와요. 문 밖에서 며느리가 고함쳤다. 명희는 거울을 봤다. 72년을 산 얼굴. 하지만 오늘 눈빛이 달랐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서명 안 해.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집에 가자. 은행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 72세 할머니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며느리는 3년 전 남편을 죽였고 이제 시어머니까지 노리고 있었다. 과연 할머니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차 안은 침묵이었다. 며느리 서지연이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봤다. 핏줄이 선 손, 굳은 턱선. 한명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의 문장들로 가득했다. 며느리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3년 전 아들도 며느리가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옆에 앉은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빠르고 화가 난 숨소리. 어머니, 지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갑다. 왜 서명 안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야지. 왜 서명을 안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다음에 할게. 다음은 없어요, 어머니. 이 상품 오늘까지예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명희가 처음으로 대꾸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명희를 쳐다봤다. 신호대기 중이었다. 어머니가 왜 이래요? 요즘 이상해. 뭐가 이상해? 예전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자꾸 반대하고. 명희는 지연의 눈을 봤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 저 눈으로 우리 아들을 봤구나. 죽이기 전에 나도 생각이 있어. 신호등이 바뀌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집에 도착했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명희는 천천히 내렸다. 쪽지에 뭐라고 했지? 화장실에서 급하게 읽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명희는 가방을 뒤졌다. 쪽지가 없다. 어디 갔지?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차 안을 봤다. 조수석 바닥에 작게 접힌 종이가 보였다. 명희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지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명희를 보자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니? 친구요. 거짓말이었다. 명희는 알 수 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달랐다. 친구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니 몸 안 좋으시다며? 지연이 명희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이 차갑다. 그냥 내가 할게. 명희는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명희의 머리는 복잡했다. 쪽지를 준 은행 직원. 왜 나한테 저런 걸 줬을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경찰 전화번호까지.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을까? 명희는 3년 전을 떠올렸다. 2022년 3월 15일. 일요일 저녁. 아들 민수가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5층 계단.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즉사. 경찰은 음주 후 실족사라고 결론 내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만취 상태. 하지만 명희는 이상했다. 아들은 술을 거의 안 마셨다. 맥주 한 캔이면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었다. 그런 아들이 만취할 정도로 마셨다고? 그리고 장례식장. 며느리 옆에 있던 낯선 남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매. 비싼 정장. 어머니, 저는 지연 씨 회사 동료 조연우라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그리고 명희는 봤다. 장례식장 밖에서 지연과 조연우가 속닥이는 모습을. 지연이 울다가도 조연우 앞에서는 울음을 뚝 그쳤다. 그때 이미 이상했어. 어머니, 저녁 다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명희는 정신을 차렸다. 응, 거의 다 됐어. 저녁 식탁. 명희, 지연, 그리고 손녀 은서.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14살 은서가 밝게 웃었다. 그래, 우리 은서 대단한데. 근데 할머니, 오늘 왜 늦게 오셨어요? 엄마랑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은행 갔다 왔어. 은행. 무슨 일로요? 명희는 지연을 쳐다봤다. 지연도 명희를 쳐다보고 있었다. 경고하는 눈빛. 그냥 통장 정리하러. 아, 그렇구나. 은서는 다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명희를 쳐다봤다. 식사 후 은서가 방으로 들어가자 지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보험이요. 어머니,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만약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은서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모아둔 돈 있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 통장에 겨우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3천만 원. 3년 전엔 2억이 넘었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명희가 평생 모은 돈. 그런데 지금은 3천만 원. 그 돈. 내가 다 썼잖아. 뭐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서 학원비, 생활비, 내 사업 자금. 내가 2년 동안 1억 7천만 원 줬어. 그게 어머니 돈을 쓴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죠.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5억이 나와요. 그러면서 미래는 보장되는 거고. 명희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뭐라고요? 5억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하잖아.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무서운 미소. 어머니, 무슨 이상한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명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재킷에서 쪽지를 꺼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며느리 서지연은 보험 사기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3년 전 아드님 한민수 씨도 이들에게 당했습니다. 절대 보험 서명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하세요. 광역수사대 보험사기 전담반 박준혁 형사. 은행원 윤서아 올림. 명희의 손이 떨렸다. 은행원 윤서아. 그 젊은 직원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줬을까? 그렇구나.
내 통장 내역을 봤구나. 2년간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걸. 명희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박준혁 형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은행에서 직원이 쪽지를 줘서 제 며느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지연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요. 며느리랑 같이 사는 집. 혼자 계십니까? 손녀도 있어요. 14살. 할머니, 지금 당장 집을 나오실 수 있습니까? 왜요? 무슨 일인데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머니, 서지연은 우리가 2년째 추적 중인 보험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이 조직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명희는 숨이 멎었다. 7명? 네.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 한민수 씨도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우리 아들, 정말, 할머니, 울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며느리가 모르게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며느리가 은서 학교 보내고 운동 가요. 그때 나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로 오세요.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절대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전화를 끊었다. 명희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민수야,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게. 걱정 마. 명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이번 주 안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8시. 은서야, 학교 늦겠다. 빨리 나와. 지연이 손녀를 재촉했다. 명희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엄마, 도시락은요? 오늘은 급식 먹어. 엄마 바빠. 네. 은서가 가방을 메고 나갔다. 지연도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 저 헬스장 갔다 올게요. 11시쯤 올 거예요. 그래. 지연이 나가자마자 명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손이 떨렸다.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명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돌아봤다. 경비원이었다. 아, 할머니. 택배 왔는데 집에 안 계셔서 경비실에 맡겨뒀어요. 네, 나중에 찾아갈게요.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희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200m쯤 걸어서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 올리오.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가 손을 들었다. 40대 초반.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박준혁 형사였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앞에 앉았다. 박준혁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많이 놀라셨죠? 네. 할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떠 있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조현우의 사진이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알아요. 며느리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조현우. 10년간 보험 사기 조직을 운영해온 총책입니다. 박준혁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다. 신문 기사들, 사망 기사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조직과 연루된 사망자가 총 21명입니다. 모두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21명.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아드님 한민수 씨. 2022년 3월 15일 사망. 계단 실족사. 보험금 2억 원. 박준혁이 아들의 사망 신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부검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드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였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물 검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이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 강력한 수면제죠. 술과 함께 먹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희는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술에 수면제를 탄 걸 마시고, 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단에서 밀려난 겁니다. 누가 밀었어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시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직전 아드님 집 앞에 조현우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아들을.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현우가 실행했거나 최소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살이었다. 그리고 할머니. 박준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며느리 서지연. 그녀는 2020년부터 조현우와 연인 관계입니다. 2020년? 그때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네. 아드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불륜 관계였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년이 우리 아들 배신하고 그 남자랑. 박준혁이 티슈를 건넸다. 할머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더 있어요? 지난 2년간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1억 7천만 원. 그 돈이 모두 서지연 명의의 차명 계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30%가 조현우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내 돈을 그 남자한테? 네. 이건 조직의 수법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재산을 서서히 빼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액보험을 들게 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럼 나도. 네. 할머니가 다음 타깃입니다. 명희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준혁이 재빨리 잡아줬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지킬 겁니다. 어떻게요? 며느리는 저랑 같은 집에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준혁이 작은 기기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계세요. 며느리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을? 네. 특히 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녹음하세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박준혁이 또 다른 기기를 꺼냈다. 작은 버튼 같은 것. 이건 비상 발신기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즉시 출동합니다. 형사님, 저 무서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만이 이 조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저예요? 경찰이 직접 잡으면 안 돼요?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2년간 추적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조현우는 워낙 치밀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직접 범행하지도 않고 모두 대리인을 씁니다. 그럼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그러려면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요? 우리 은서만은 지켜주세요.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요. 물론입니다. 은서 양은 절대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인 놈들 반드시 잡아주세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 명희는 녹음기와 비상 발신기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형사님, 그 은행 직원. 윤서아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윤서아 씨는 7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수상한 거래를 많이 적발했습니다. 할머니 계좌 내역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서 우리 쪽에 연락했어요.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명희는 시계를 봤다. 10시 20분. 지연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야 했다. 형사님, 이제 가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명심하세요. 절대 며느리 앞에서 티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비상 발신기를 누르세요. 알겠어요. 카페를 나서는 명희의 등을 보며 박준혁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72세 할머니한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조현우 조직은 완벽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잡는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주차장에 지연의 차가 보였다. 벌써 왔어? 명희는 심장이 철렁했다.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이 거실에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어디로요? 그냥 아파트 단지 돌았어. 지연이 명희에게 다가왔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단지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명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약국 갔다 왔어. 소화제 사러. 약국? 약은 어디 있어요? 까먹고 안 샀어. 그냥 산책만 하고 왔어. 지연은 명희를 빤히 쳐다봤다. 의심하는 눈빛.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거짓말 안 해. 어제 은행에서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머니, 혹시 누구 만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이렇게 수상하게 행동하세요? 명희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난 72살이야. 내가 누굴 만나? 친구도 다 죽고 없는데.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럼 저 샤워하고 올게요. 지연이 욕실로 들어갔다. 명희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거의 들킬 뻔했어. 그때 방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 왜 문 잠갔어요? 옷 갈아입고 있어. 문 여세요. 왜? 어머니, 문 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명희는 재빨리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왜 그래? 지연이 방 안을 둘러봤다.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누우려고 했어. 지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침대, 서랍, 옷장을 빠르게 훑어봤다.
그러세요. 쉬세요. 지연이 나갔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살짝 열어둔 채 명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이. 그날 오후 명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다. 감자 껍질을 깎다가 손을 베일 뻔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부엌 문에 기대서서 물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른다. 응, 괜찮아. 요즘 계속 멍하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지연이 명희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명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어제부터 이상해요. 은행에서 갑자기 서명 안 한다고 하고 오늘 아침엔 몰래 외출하고. 명희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다. 난 숨기는 거 없어. 그만 좀 캐물어. 그러세요. 지연이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명희는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은서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명희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온 신경이 지연에게 가 있었다. 할머니, 왜 밥을 안 드세요? 응? 아, 배가 안 고파서. 할머니, 요즘 이상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은서야, 할머니 피곤하신가 봐. 그만 놔둬. 지연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식사 후 은서가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응? 보험 얘기 좀 더 해요. 명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얘기는 다음에. 다음은 없어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연이 설거지를 멈추고 명희를 돌아봤다. 은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해야 해요. 은서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요? 어머니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은서 대학 4년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모을게. 어머니 나이가 72살이에요. 앞으로 몇 년이나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명희의 가슴을 찔렀다.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니?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 내가 죽어야 5억 받는 게 현실이야?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힘들어요. 혼자 은서 키우면서 돈 벌어야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도 대야 하고. 그래서 나한테 2년 동안 1억 7천만 원 받아갔잖아.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끼리 돕는 건데. 돕는 게 아니라 뜯어간 거지. 어머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다. 은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아니야, 은서야. 안 싸웠어. 명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들렸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거. 지연이 은서에게 다가갔다. 은서야, 방 들어가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하지만 들어가. 지연이 소리쳤다. 은서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내일 보험 설계사 다시 올 거예요. 뭐? 그때 꼭 서명하셔야 해요. 난 안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해야 돼요. 꼭. 안 해. 명희가 소리쳤다. 지연은 명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무섭고 차가운 미소.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지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박준혁 형사님, 어떡하죠? 명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방금 전 지연과의 대화가 재생됐다. 내일 보험 설계사 다시 올 거예요. 해야 돼요. 꼭. 명희는 녹음기를 다시 숨겼다. 그리고 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보험 설계사 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장은 금방 왔다. 일단 만나세요. 하지만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명희는 휴대전화를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밤 11시. 명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봤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발소리가 멈췄다. 명희의 방문 앞에서 문 밖에서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오래도록 서 있었다. 명희는 숨을 죽였다. 혹시 들어오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연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지연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귀 기울이면 들렸다. 응, 내일 다시 올 거야. 이번엔 반드시 서명받을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계획 앞당겨야지. 명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계획 앞당겨? 그게 나를 죽인다는 거야?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명희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수야. 엄마 무서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오늘 보험 설계사님 11시에 오실 거예요. 집에 계셔야 해요. 알았어. 은서를 학교에 보낸 후 명희는 재빨리 녹음기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비상 발신기도 챙겼다. 오전 10시 50분.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값비싼 정장, 번지르르한 미소.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태수 설계사입니다. 명희는 그 남자의 눈을 봤다. 보험 설계사의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앉으세요. 지연이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명희도 소파에 앉았다. 명희는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어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생명보험이에요. 보험금 5억, 월 보험료 50만 원. 이 나이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많지 않은데 이건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다. 특히 중요한 건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어떤 사유로든 보험금이 나옵니다. 6개월. 명희가 중얼거렸다. 남자가 재빨리 말했다. 네, 6개월이요. 사고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그럼 제가 죽으면 5억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뭐 그렇죠. 남자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 명희가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6개월 안에 죽을 만약? 어머니.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그런 불길한 말씀은.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명희는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보험금 2억 걸린 상태에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서류를 덮으며 일어났다. 저는 오늘 이만 앉아요. 명희가 차갑게 말했다. 왜요? 불편한 얘기니까 도망가려고요? 할머니, 저는 그냥
당신 진짜 보험 설계사 맞아요? 아니면 저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어머니, 지연이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예요? 김 설계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헛소리? 내가 헛소리를 해? 명희가 일어섰다. 너희들이 우리 아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는 거 다 알아.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남자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남자가 현관으로 달려가 나갔다. 거실에는 명희와 지연만 남았다. 지연이 천천히 명희에게 다가왔다.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머니, 어디서 들었어요? 뭘? 민수 오빠 얘기. 누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은행 직원? 그 계집이 뭔가 했구나.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머니, 큰일 하셨네요.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버리셨어. 명희는 뒤로 물러섰다. 손이 재킷 주머니에 비상 발신기를 더듬었다. 너 정말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래요. 죽였어요. 명희는 눈물이 쏟아졌다. 왜 그랬어?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 아무 잘못 없죠. 지연이 냉소를 지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2억이. 2년아. 명희가 지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연이 명희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심장 안 좋아요. 72살인데. 협박이었다. 명희는 손목을 뿌리치고 비상 발신기 버튼을 눌렀다. 지연은 그걸 보지 못했다. 어머니, 이제 어쩔 수 없네요. 계획보다 빨리 진행해야겠어요. 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일 터졌어. 할멈이 다 알아. 응, 지금 당장. 오늘 밤으로 해.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형사님, 빨리 와주세요. 지연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명희를 차갑게 쳐다봤다. 어머니, 오늘 밤까지만 기다리세요. 곧 편해지실 거예요. 너 진짜 날 죽일 거야? 선택권은 어머니한테 있었어요. 조용히 서명만 하셨으면 6개월은 더 사셨을 텐데. 지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도망가시면 은서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명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은서한테 손 떼면. 그럼 얌전히 계세요. 지연이 현관문을 나갔다.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명희는 문으로 달려갔다.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잠가버린 것이다. 인연이 날 가둬놨어. 명희는 주저앉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준혁이었다. 할머니, 비상 신호 받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형사님, 며느리가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이요. 근데 문을 밖에서 잠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10분만 버티세요. 형사님, 은서요. 우리 손녀 은서 학교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은서를. 알겠습니다. 학교로 즉시 형사 보내겠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혼자 문 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명희는 방으로 뛰어가 창문을 열었다. 12층이었다.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12시 15분. 은서는 학교에서 점심시간. 오후 3시에 끝난다. 형사님이 은서 지켜주실 거야. 은서는 안전할 거야. 10분이 지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명희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쿵, 쿵.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박준혁 형사와 다른 형사 2명이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며느리는 어디 갔습니까? 나갔어요. 전화하고 나서 어디론가. 박준혁이 다른 형사에게 지시했다. 김 형사, 할머니 보호하고. 이 형사, 나랑 같이 와. 서지연 추적한다. 알겠습니다. 박준혁이 나가려는 순간 명희가 그의 팔을 잡았다. 형사님, 은서는요? 학교에 형사 2명 보냈습니다. 은서 양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같은 시각 은서의 학교. 점심시간. 은서는 친구들과 급식을 먹고 있었다. 은서야, 너 요즘 괜찮아? 얼굴이 안 좋던데. 응. 그냥 할머니랑 엄마가 자꾸 싸워서. 왜 싸우는데? 모르겠어. 갑자기 사이가 이상해졌어. 그때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다. 2학년 5반 하는서 학생은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서야, 너 불렀다. 응, 다녀올게. 은서가 교무실로 가자 2명의 사복 형사가 서 있었다. 한은서 학생이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경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보호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도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은서는 불안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오후 2시, 박준혁은 서지연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강남의 한 호텔. 저기다. 돌입한다. 형사들이 호텔로 들어갔다. 1207호. 박준혁이 노크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급히 움직이는 소리. 문 부서. 쿵.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서지연과 조연우가 있었다. 움직이지 마. 서지연, 조연우, 긴급 체포한다. 무슨 권리로? 조연우가 소리쳤다. 한 명의 씨살인 교사 및 강금, 한민수 씨살인 혐의. 수갑 채워. 형사들이 2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지연이 저항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나요. 조용히 해. 넌 끝났어, 서지연. 박준혁이 지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리고 조연우의 가방을 뒤졌다. 이게 뭐야? 가방 안에 주사기와 약병이 들어 있었다. 이건 할머니 죽이려던 거지? 이걸로? 조연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준혁이 비닐봉지에 증거물을 담았다. 이제 증거 다 확보했다. 너희 둘 다 끝이야. 2사람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오후 4시, 명희는 경찰서에 있었다. 은서도 함께였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은서야. 명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우세요? 왜 우세요? 은서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아무 일 없을 거야. 은서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조사실. 박준혁이 서지연을 신문했다. 서지연 씨, 3년 전 한민수 씨를 살해한 것 맞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휴대전화 통화 기록 다 확인했어요. 조연우와 사건 당일 37분간 통화했죠.
그리고 오늘 한 명이 할머니를 감금하고 살해하려 했죠. 조현우가 가지고 있던 주사기, 이걸로 할머니를 죽이려던 거 아닙니까?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변호사 오기 전에는 말 안 할래요. 좋아요. 그럼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박준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명의가 녹음한 것이었다. 그래요. 죽였어요. 왜 그랬어? 잘못? 아무 잘못 없죠.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2억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한 명이 할머니가 녹음하신 겁니다. 당신이 직접 자백한 거예요. 망했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옆 조사실에서는 조현우를 신문했다. 조현우, 당신 10년간 21명을 죽였어. 이번에 22번째가 한 명이 할머니였고. 증거 있어? 있지. 당신 가방에서 나온 주사기. 이 안에 든 약물, 감식 결과 나왔어. 염화칼륨이야. 심장마비 유발하는. 조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당신 계좌 추적했어. 지난 10년간 보험금의 30%씩 입금된 기록. 서지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게임 끝났어, 조현우. 이제 자백이나 해. 그래야 사형은 면할 수도 있어. 조현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변호사 불러줘. 하지만 박준혁은 알고 있었다. 증거가 충분했다. 이제 재판만 남았다. 저녁 7시. 명희와 은서는 임시보호시설로 이동했다. 할머니, 우리 집엔 언제 가요? 조금만 기다려, 은서야. 위험해서 지금은 못 가. 무슨 위험이요? 명희는 은서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은서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내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아주 나쁜 짓? 무슨 나쁜 짓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너무 어려워. 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명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은서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후, 명희와 은서는 새로운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찰이 제공한 안전가옥이었다. 할머니, 학교는 언제 가요? 다음 주부터 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다 물어볼 텐데.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서야, 이제 얘기해 줄게.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해. 나중에 다른 사람들 입에서 듣는 것보다 할머니한테 듣는 게 나아.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엄마는 내 아빠를 죽였어. 은서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3년 전 아빠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 안 돼. 안 돼요. 은서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명희는 계속 말했다. 엄마는 나쁜 사람들과 함께 보험금을 노렸어. 그리고 아빠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계단에서 밀었어. 할머니, 그만해요. 은서가 소리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고 할머니도 죽이려고 했어. 똑같은 방법으로.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은서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다. 14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잔인한 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했다. 사흘 후, 박준혁이 명희를 찾아왔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서지연과 조현우 둘 다 자백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요? 네.
조현우는 지난 10년간 저지른 21건의 범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지연도 한민수 씨 살해와 할머니 살해 시도를 자백했고요. 우리 아들 복수할 수 있겠네요. 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박준혁이 파일을 꺼냈다.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1억 7천만 원. 대부분 추적해서 회수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건 박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서지연의 친권 포기 각서입니다. 은서 양의 친권을 할머니께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명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연이가 은서를 포기한 거예요? 네. 본인이 감옥에 갈 테니 은서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마지막 순간 은서를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 네.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달 5일. 할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해야죠.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박준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할머니, 윤서와 은행원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 만나시겠어요? 그럼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는걸요. 다음 날, 명희는 윤서아를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할머니,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알았으면.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사실 무서웠어요. 그날 며느리분이 전화해서 협박했을 때. 협박을요? 네.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가만 안 둔다고. 명희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해줬구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외할머니. 만약 외할머니가 그런 일 당하시면 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 2주 후, 은서가 학교에 복귀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은서야, 너희 엄마. 그 얘기 하지 마. 미안. 근데 뉴스에서 봤어. 너 괜찮아? 괜찮아. 은서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엄마가 아빠를 밀어버리는 꿈. 그리고 할머니까지 해치려는 꿈. 상담 선생님과 주 3회 상담을 받았다. 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가 한 일은 엄마 책임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요, 선생님. 저는 왜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상담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는 엄마니까. 나쁜 짓을 했어도 14년 동안 널 키운 엄마니까. 엄마 면회 가도 돼요?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가 허락하시면. 그날 저녁 은서는 명희에게 말했다. 할머니, 엄마 보러 가고 싶어요. 명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정말? 네. 한 번만이라도. 명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할머니도 할 말이 있어. 일주일 후, 명희와 은서는 구치소를 찾았다. 유리 너머로 서지연이 들어왔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죄수복 차림. 은서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은서도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명희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 어머니. 너 정말 우리 아들 사랑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왜?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조연우가 쉬운 방법이 있다고. 쉬운 방법? 사람 죽이는 게? 죄송합니다.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난 너를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알아요. 근데 은서는 내 딸이야. 마지막으로 딸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지연은 유리에 손을 댔다. 은서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다. 은서야, 엄마가 너한테 최악의 엄마였어. 용서 안 받아. 근데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진심이야. 엄마가 한 짓은 다 엄마 잘못이고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 엄마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엄마. 은서는 울부짖었다. 명희가 은서를 안아주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우리 아들이 죽을 때 고통스러웠을까?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없었대요. 아마 고통은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네. 면회가 끝났다. 은서와 명희는 구치소를 나왔다. 할머니. 응? 엄마 많이 변했죠? 그래. 많이 변했어. 예전 엄마는 안 그랬는데. 명희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은 변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은서야, 너는 엄마처럼 되지 마. 알겠지?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재판 당일이었다. 명희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다. 72세 할머니, 며느리 보험사기 조직 고발. 10년간 21명 살해한 보험사기 조직 전모 드러나. 신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이 들어왔다.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감쌌다. 피고인석에는 서지연, 조연우, 그리고 공범으로 밝혀진 청부업자 이강민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지연은 명희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 조연우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총 21명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피고인 서지연은 2020년부터 조연우와 공모하여 2022년 3월 남편 한민수 씨를 살해했으며 2025년 10월 시어머니 한 명의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이강민은 조연우의 지시를 받아 한 명의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주사기와 약물. 증인 한 명의를 증인석으로. 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랐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는 선서문을 읽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 3년 전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022년 3월 1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말했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만취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느리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희가 조연우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없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며느리가 보험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올해 10월 며느리가 5억짜리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행 직원 윤서아 씨가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사라진 돈도 모두. 증인, 며느리가 직접 자백한 적이 있습니까? 네. 녹음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래요. 죽였어요. 왜? 왜 그랬어? 잘못? 아무 잘못 없죠.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2억이. 법정이 술렁였다. 지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희는 조연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10년간 21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 아들을 잃은 부모, 할머니를 잃은 손자.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은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다. 지연아, 너는 내 아들의 아내였어. 우리 은서의 엄마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지연은 고개를 들어 명희를 봤다.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내 아들이 돌아와? 내가 겪은 공포가 사라져?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때문에 은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밤마다 악몽 꾸고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명희가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벌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는 세상에 나와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증인 진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명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다. 다음 증인은 윤서아였다. 증인은 어떻게 한 명이 할머니의 위험을 감지하셨습니까? 할머니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을 때 2년간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걸 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옷차림은 낡았고 옆에 있던 며느리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광역수사대에 연락했고 박준혁 형사님께서 보험사기 조직 추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드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분이 전화로 협박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아의 증언이 끝나고 박준혁 형사가 증인석에 올랐다. 형사님, 조연우 조직을 얼마나 추적하셨습니까? 2년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워낙 치밀했거든요. 한 명이 할머니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할머니께서 녹음을 해주셨고 비상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셨다면 조현우는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거고요.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조현우가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피고인 서지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민수 오빠, 은서야. 정말 미안해요. 용서 안 바라요. 그냥 미안해요. 재판은 오후 5시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명희는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할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보험, 이상한 계약 의심하세요. 손녀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명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은서야, 할머니가 널 사랑해. 우리 함께 이겨내자. 2주 후, 선고 공판일.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명희는 같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엔 은서도 함께였다. 할머니, 저 떨려요. 할머니도 떨린다. 근데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명희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이 들어왔다.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감쌌다. 피고인 조현우, 서지연, 이강민,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일어섰다. 지연은 은서를 봤다. 은서도 엄마를 봤다. 엄마.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명희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조현우. 조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총 21명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다. 특히 2022년 한민수 씨를 직접 살해한 행위, 2025년 한명의 씨 살해를 교사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 및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조현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쿵. 방청석이 술렁였다. 조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형? 사형이라니. 조용히 하십시오. 경위가 조현우를 일으켰다. 피고인 서지연. 지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조현우와 공모하여 남편 한민수 씨의 살해를 방조했으며 2025년 시어머니 한명의 씨의 살해를 교사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직접 살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지연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은서가 39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다. 엄마. 은서가 소리쳤다. 명희가 은서를 붙잡았다. 피고인 이강민. 피고인은 조현우의 지시를 받아 한명의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모든 선고가 끝났다. 피고인들은 각각 형이 확정되는 즉시 수감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서지연이 끌려가기 전 은서를 향해 외쳤다. 은서야, 엄마 정말 미안해. 사랑해. 엄마, 엄마. 은서가 달려가려 했지만 명희가 꼭 붙잡았다. 은서야, 안 돼. 할머니, 엄마가. 은서는 명희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경희가 지연을 데리고 나갔다. 지연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은서를 보기 위해. 법정 밖.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할머니, 선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만족.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당연한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조현우에게 사형이 선고됐는데요. 당연한 일이죠. 21명을 죽였는데 며느리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은서가 판단할 일입니다. 엄마니까요. 손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키울 겁니다. 은서 엄마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엄마이자 할머니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명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사건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명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갑작스러운 고액보험 가입 요구, 설명 없는 대출 보증 요청, 이상한 계약서. 의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윤서아, 은행원과 박준혁 형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명희는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목숨의 은인입니다. 윤서아가 다가와 명희를 껴안았다.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박준혁도 명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와 은서는 새 아파트로 돌아왔다. 지난 일주일간 정리한 세보금자리였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은서 좋아하는 거 해줄게. 명희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은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할머니, 엄마는 2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해요? 그래. 그럼 저 39살 때까지.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희는 은서를 안아주었다. 은서야, 엄마가 한 일은 엄마 책임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저는 왜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나쁜 짓을 했어도 14년 동안 널 키운 엄마니까. 할머니, 엄마 용서해도 돼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용서 못해.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너는 엄마 딸이야. 내 마음대로 해. 은서는 한참을 울었다. 명희는 그냥 은서를 안아주었다. 며칠 후, 명희는 아들의 묘지를 찾았다. 3년 만에 방문이었다. 민수야, 엄마 왔어. 명희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엄마가 복수했어. 너 죽인 놈들 다 감옥 갔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조현우는 사형이야. 내 아내. 지연이는 25년형. 명희는 눈물을 닦았다. 은서는 많이 힘들어해.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 근데 엄마가 잘 키울게. 명희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너 못해준 사랑, 엄마가 2배로 해줄게. 걱정 마. 그리고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죽었을 때 바로 알았어야 했는데. 명희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 아들.
엄마가 은서 잘 키워서 내 자랑거리로 만들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윤서아에게 문자를 받았다. 할머니, 오늘 저녁같이 식사 어때요? 박 형사님도 오신대요.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우리 은서도 데리고 갈게요. 저녁 7시. 명희, 은서, 윤서아, 박준혁이 식당에서 만났다. 할머니, 은서,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은서야, 학교는 어때? 박준혁이 물었다. 괜찮아요. 친구들이 잘해줘요. 다행이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그거 아세요? 할머니 사건 이후로 은행에서 고령자 보험 가입 신고 건수가 3배로 늘었대요. 윤서아가 말했다. 정말요? 네. 할머니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됐어요. 박준혁도 덧붙였다. 그리고 조현우 조직이 저지른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5건이 추가로 입건됐고요. 그럼 피해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겠네요. 네. 할머니께서 큰일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희와 은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서아 언니랑 박 형사님 좋은 분들이네요. 그렇지. 우리한테 천사 같은 분들이야. 은서는 방으로 들어가며 돌아봤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은서.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은서 잘 키울게. 지켜봐줘. 1년 후. 한명희는 손녀 은서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우리 은서. 은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할머니, 오늘 동아리 활동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무슨 동아리 하는데? 법률 동아리요. 나중에 변호사 되고 싶어요. 명희는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좋은 꿈이다. 할머니가 응원할게. 은서가 학교에 간 후 명희는 윤서아에게 연락을 받았다. 할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전 10시 카페에서 만난 윤서아는 밝은 표정이었다. 할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지점장이요. 어머, 정말? 축하해. 할머니 사건 이후로 은행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가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게 인정받았나 봐요. 잘 됐다. 너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리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아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한명희 할머니 사건 계기로 보험사기 예방법 개정. 고령자 대상 고액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경찰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대요. 명희는 기사를 읽으며 뭉클했다. 내가 법을 바꾼 거야? 네. 할머니 덕분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명희는 눈물을 닦았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오후에는 박준혁 형사를 만났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형사님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건 이후로 보험 사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요? 네. 할머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나 봐요. 이미 3건의 보험 사기를 미리 막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박준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조현우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명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지연은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형기가 2년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년이요? 네. 25년에서 23년으로. 그래도 긴 시간이죠. 명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은서한테 말해줘야겠네요. 은서 양은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악몽도 거의 안 꾸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가끔 엄마 얘기를 해요. 보고 싶다고.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엄마는 엄마니까요. 그날 저녁 명희는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네 엄마. 형기가 2년 줄어들 수도 있대. 은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지낸다고. 그럼 37살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엄마 면회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명희는 은서를 쳐다봤다. 정말? 네. 엄마한테 제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학교 생활도 친구들도 꿈도.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토요일 오전. 명희와 은서는 교도소를 찾았다. 유리 너머로 서지연이 들어왔다. 1년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은서야. 엄마. 은서가 유리에 손을 댔다. 지연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다. 은서야, 많이 컸네. 키도 크고. 응. 이제 고등학생이야. 그래. 우리 은서가 벌써.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학교에서 법률 동아리 해. 나중에 변호사 될 거야. 변호사? 우리 은서가? 응. 할머니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지연은 명희를 봤다. 명희도 지연을 봤다. 어머니, 은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형기가 줄어든다며? 응. 2년 정도. 그럼 내가 37살 때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 그때까지 기다릴게. 나오면 커피 한 잔 마시자.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은서야,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는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면회가 끝나고 은서와 명희는 교도소를 나왔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거죠? 그래. 잘했어. 우리 은서. 할머니는 엄마 용서했어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할머니는 아직 못해.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도 은서는 용서해도 돼요? 당연하지. 너는 딸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바람이 따뜻했다. 2년 후, 은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성적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할머니, 저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은서. 명희는 손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너무 기뻐서.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포기 안 하고 키워줘서 우리 은서가 잘한 거지. 그날 저녁 명희는 윤서와 박준혁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졌다. 은서야, 축하해. 서울대라니. 감사해요, 서아 언니. 나중에 정말 변호사 될 거야? 네. 할머니 같은 분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박준혁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꿈이야. 응원할게. 형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너희 할머니가 용감하셨던 거지. 명희는 세 사람을 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그날 밤, 명희는 아들의 영정 앞에 섰다. 민수야, 은서가 서울대 붙었어. 사진 속 아들은 밝게 웃고 있었다. 내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너 닮아서 착하고 똑똑하고. 명희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약속 지켰지? 은서 잘 키워서 내 자랑거리로 만든다고 했잖아. 바람이 불었다.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엄마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3년간 정말 힘들었어. 명희는 영정에 절을 올렸다. 편히 쉬어라, 우리 아들. 엄마가 은서 끝까지 잘 지켜줄게. 몇 년 후, 은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됐다. 할머니, 제 첫 의뢰인이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정말? 네. 70대 할머니인데 사위가 재산을 노리고 있대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명희는 은서를 꼭 안았다. 잘했어, 우리 은서. 할머니 자랑이야. 75세가 된 명희는 여전히 건강했다. 은서와 함께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웃으며 살았다. 어느 봄날, 명희와 은서는 아들의 묘지를 찾았다. 아빠 나왔어. 은서야. 은서가 꽃을 놓았다. 아빠 나 변호사 됐어. 할머니 같은 분들 도와주는. 바람이 불었다. 아빠가 보고 싶진 않아.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근데 은서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가 아빠 얘기 많이 해줬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명희는 은서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래,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응? 우리 잘 살고 있죠? 그럼, 정말 잘 살고 있어.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은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은서.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72세 할머니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다. 여러분, 한명희 할머니와 손녀 은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행에서 받은 작은 쪽지 한 장이 72세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용기가 며느리와 보험 사기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2년간 빠져나간 1억 7천만 원. 그리고 자신까지 노린 5억짜리 생명보험. 명희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원 윤서아의 작은 용기, 형사 박준혁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명희 할머니의 놀라운 결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작은 의심도 무시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고액보험 가입 요구, 설명 없는 돈 요구, 이상한 행동 변화.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윤서와 은행원처럼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면 용기 내어 신고하세요. 둘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2세 명희 할머니는 녹음기를 들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명희 할머니 사건 이후 보험 사기 예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고령자 대상 고액보험은 이제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가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메시지 현재도 보험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실화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